부민관 폭탄 의거는 1945년 7월 24일 일제강점기 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단체인 대한애국청년단 소속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대일본 제국 황민화 정책 강연회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부민관에서 폭탄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이 의거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준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배경: 부민관은 당시 일제가 황민화 정책을 홍보하고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주요 선전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이곳에서 열린 행사는 일제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인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독립운동가들은 폭탄 투척을 통해 강연회를 방해하고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의거 주도자: 유만수, 강윤국, 조문기. 이 세 사람은 대한애국청년단의 일원으로서 국내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준비 과정 의거를 위해 직접 제작한 폭탄을 준비하였고, 철저한 계획 아래 강연회 당일 부민관으로 잠입했습니다. 폭탄 투척 강연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폭탄을 터뜨려 행사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과 폭탄이 터지며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강연회는 중단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 주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의거의 의의: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인의 저항 의지 독립운동이 여전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국내 항일운동의 상징성 해외에서 전개된 임시정부의 활동과 연계된 국내 독립운동의 사례. 일제에 대한 타격: 심리적, 상징적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 큰 타격을 입힘. 이후 의거 주도자들은 체포된 뒤 가혹한 고문과 재판을 거쳐 처형당하거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단순한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명분 아래 이뤄진 독립운동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상황: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연합국의 공세로 점차 패망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으나, 조선 내 황민화 정책은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황민화 정책: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 동원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선일체를 내세웠으며, 조선인의 일본화와 신민화에 주력했습니다. 강연회의 목적: 부민관에서 열린 행사는 조선인을 독려하여 전쟁을 위한 자발적 지원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점차 심화되는 일제의 지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거 주도자들의 준비 과정: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뤄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도자들은 이 의거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폭탄 제작: 폭탄은 당시 제한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과 용기를 요하는 작업이었으며, 발각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작전 계획: 주도자들은 폭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척할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강연회가 많은 일본인 관료와 친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상징적 타격을 노렸습니다. 부민관 잠입: 당시 일제 경찰의 감시가 극도로 삼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거 주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여 부민관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폭탄 투척과 그 이후 강연회 진행 중 폭발: 강연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발은 건물 내부를 크게 파손하고 강연회를 중단시켰으며,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체포와 고문: 의거 이후 일본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도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며,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되었습니다. 국내외 반응. 이 사건은 조선 내에서는 물론 해외에까지 조선인의 항일투쟁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은 사건을 최대한 은폐하려 했지만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부민관 의거의 역사적 의의.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국내 항일운동의 상징성.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 항일운동 세력이 직접 연결된 사례로 임시정부가 단순한 망명단체가 아닌 실질적 항일투쟁을 이끌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일제의 정신적 타격. 당시 일제는 전쟁 말기의 위기 상황 속에서 조선인의 충성을 강조하며 사기를 높이고자 했으나 부민관 폭탄 의거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식민 통치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독립운동의 다양성. 비폭력적 수단뿐만 아니라 무장투쟁과 직접 행동을 통해 독립운동이 다각도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현재와의 연계. 부민관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거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념비와 행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관련 기념식이 열리며 의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 부민관 폭탄 의거는 오늘날에도 항일운동의 결기를 배우고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단순한 물리적 저항을 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의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인의 불굴의 투지를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부민관 폭탄 의거의 깊은 맥락과 영향.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단순한 폭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상징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과 각 주체의 활동, 이후 역사적 영향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거의 준비 단계와 조직적 배경. 부민관 폭탄 의거는 개인적 저항이 아니라 철저히 조직된 항일운동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조직적 배경을 살펴보면 대한애국청년단의 역할. 조직 목표 대한애국청년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아 일제의 주요 통치기구와 상징물에 대해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한 조직입니다. 의거 이전의 활동 대한애국청년단은 이전에도 일제의 군수물자 창고 파괴, 관공서 공격 등 여러 무장투쟁을 펼쳤으며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와의 연결. 임시정부는 부민관 폭탄 의거와 같은 국내외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와 독립운동의 지속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는 일제 패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전개된 무기 제작과 실행 준비. 폭탄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당시 조선 내에서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직접 조달하거나 비밀리에 조합했습니다. 의거의 주도자들은 투척 시점과 위치를 철저히 분석하며 사전 답사를 반복했고 작전 실행 후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조직적으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사건 이후 독립운동의 국제적 확장.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단순히 국내에서의 저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주목. 사건 이후 조선 독립운동 진영은 이를 계기로 일본 제국의 취약성과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패망 후 조선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 활동에서 이 사건을 상징적인 사례로 활용했습니다. 연합국 내 조선인의 독립의지 부각. 연합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확신하던 시점에 조선인의 독립 열망이 강하게 표출된 점은 전후 조선의 독립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운동의 전술 변화. 부민관 폭탄 의거는
독립운동의 전략과 전술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무장투쟁의 상징화. 폭탄 의거는 비폭력 저항과 달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후 독립운동 세력에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연계 활동 강화. 이 사건은 국내 독립운동과 해외 임시정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와 국내 세력 간의 협력은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과 전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화되었습니다. 의거 주도자들의 개인적 희생과 유산. 부민관 폭탄 의거를 이끈 주도자들은 사건 이후 체포되어 고문과 처형을 당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이후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유만수. 의거의 주도자로 체포 이후에도 강인한 저항 의지를 보였으며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남았습니다. 강윤국과 조문길. 두 사람 모두 폭탄 투척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체포 후에도 일본 경찰의 고문 속에서도 항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평가. 의들 독립운동가의 희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각종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며 그들의 유산은 역사적 기념비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적 의의와 기념사업. 부민관 폭탄 의거는 현재에도 여러 방면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역사적 장소 보존. 부민관 건물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청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거를 기리는 기념비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술 연구와 대중교육. 학계에서는 부민관 폭탄 의거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중교육을 통해 당시 독립운동의 정신과 의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 매년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며 의거 주도자들의 후손과 시민들이 모여 이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결론. 부민관 폭탄 의거는 단순한 폭발 사건이 아니라 일제의 억압에 맞선 조선인의 강렬한 저항 의지와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한편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독립과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